안녕하세요. 저는 교사 서은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사 김태현입니다. 이전 차시에서는 학생 생활지도의 방식 중 훈육, 지시, 제지, 분리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어떤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네, 이번 차시에서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중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중 12조인 훈육, 물품 조사 및 분리 보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은철쌤, 물품 조사와 분리 보관은 무엇이죠? 네, 말 그대로 학생의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는 것과 분리해서 보관할 수 있다입니다. 당연히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테고 특정한 경우에 조사와 분리 보관이 가능하겠죠? 어떤 상황에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네, 먼저 물품 조사의 경우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라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합리적인 이유란 주로 학생들의 신고나 교사가 목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담배나 라이터, 술, 화학약품, 레이저 포인터, 인화성 물질, 흉기 등을 소지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거나 직접 목격한 경우에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소지 물품을 조사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경우가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만약 물품을 조사할 때 신체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학생과 동성인 교직원의 도움을 받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성 관련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불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나 목격이 없는 상황에서 교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물품을 찾기 위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는 없겠죠? 그럼 만약 쉬는 시간에 몇 명의 학생들이 화장실에서 나온 뒤에 흡연 상황이 신고되었다면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물품 조사를 할 수 있나요? 네, 흡연 정황이 신고된 객관적인 사실이 있고 화장실을 사용한 학생들이 흡연했을 것으로 의심이 되므로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물품 조사가 가능합니다. 확실한 목적과 특정인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물품을 조사할 때 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물품을 조사할 때 물품 조사 과정에서 학생 개인 신상 정보를 침범하거나 개인의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한 학생의 소지품을 열어보는 것은 위험할 수 있겠군요. 그럼 이제 분리 보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 보관은 언제 할 수 있는 건가요? 다음 4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둘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셋째,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넷째,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 사용을 금지한 물품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분리 보관을 할 때는 기간과 장소가 어떻게 되나요? 개인 물품이라 아무래도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과정에서 물품이 손상되거나 분실되면 굉장히 곤란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물건을 보관할 때는 누구 것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 학생으로부터 비슷한 물건을 분리 보관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주인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물건에 이름을 쓰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만약 분리 보관하고자 하는 물건에 폭발이 위험이 있거나 마약류 등 현행법상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그때도 학교에서 보관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폭발물이나 마약류 같은 현행법상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으로 분류되는 물건일 경우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에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분리보관 후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학부모에게 알려주어야 하는지가 궁금하네요. 네, 물품을 분리 보관했을 경우
지도교사는 학교장에게 일시와 경위 등을 보고해야 됩니다. 학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고요. 네. 그럼 얼마나 물건을 보관한 후에 돌려주게 되어 있나요? 명확하게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보관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좋겠죠.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하여 2회 이상 경고를 주었음에도 계속 사용하여 분리 보관한 경우 수업 시간 종료 후 돌려준다거나 술, 담배, 라이터, 불건전 서적 같은 것들은 학부모에게 분리 보관 사유를 알리고 일정 기간 후 인계한다는 등의 학칙을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물론입니다. 다만 특수교육 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학급 생활 규정을 정할 때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생 생활 지도 방식 중 훈육, 물품 조사와 분리 보관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학생 생활 지도의 방식 중 훈계와 보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